12연기 특강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쭉 훑어보자라는 것보다 좀 상세한 공부를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온이라는 거, 그리고 12연기, 사식이라는 것이 십지연기와 연계되는 이런 관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12연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교리적으로 오온과 12연기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좀 원래 계획보다 긴 시간 동안 12연기 특강을 진행하는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부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연기가 그대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렇게 설명되는 거라면 바로 그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오온, 이 오온을 바르게 알아야 12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자, 오온,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그 구성의 측면에서 오온은 어떻게 정의되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이렇게 정의됐고요. 수는 안쪽에서 생긴 수 내지 의쪽에서 생긴 수,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을 기준으로 6개의 수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구성 상태를 보았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색상 내지 법상이어서 인식의 객관의 측면에서 6가지 상의 무리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행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의 무리로 정의되더라. 그래서 행이라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게 없다. 경전은 분명히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라는 사죠. 그래가지고 의도라는 것이 그대로 업을 말하는 거니까 행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의도라고 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 과정을 지칭하는 거구나. 요거 보았죠? 근데 어쨌든 생 내지 법이라는 인식의 객관을 중심으로 해서 행도 설명이 되더라. 그리고 그 결과로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쌓이는 이러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이래서 인식 주관의 입장에서 6가지로 그 무리를 말하더라. 이런 거 보았잖아요. 이렇게 그 오온이 어떤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 그대로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게 오온을 구성의 측면에서 공부한 거였죠. 경전은 사실은 아주 비중 크게 방금 복습한 이 오온의 구성의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12연기 특강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하나가 오늘 수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구성의 측면에 이어서 오늘 성질의 측면으로 오온의 정의를 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구성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뭐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어쨌든 어떤 것들이 쌓여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걸 결과적으로 쌓여 있는 거를 설명하니까 이렇더라. 요건데 이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쌓여 있는 거 그렇게 설명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안 내지 의로 설명하든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바로 이제 오늘 공부할 성질의 측면으로 오온을 정의해야 한다 라는 것은 그래 그렇게 쌓여 있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진 것 어떤 측면에서 쌓여 있는 것을 색이라 하고 수라 하고 상이라 행이라 식이라 할까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냐 또는 12연기와 직접 대응하는 오온의 공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을 색이라 하고 수라 하고 내지 식이라 하는가 바로 이 공부를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12연기 특강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 날이 오늘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교재 7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72쪽 아래쪽에 보면 성질의 측면에서 22번 상류다의 79번 삼켜버림 경 카짜니아 숙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우리 구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경이었나요? 22번 상류다의 56번 집착의 양상경 우파다나 파리빠 왔다 숙당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질의 측면에서 카짜니아 숙당 삼켜버린 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색이라고 말하는가?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부딪히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더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부딪힌다. 비구들이여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색이 뭐 4대화 4대 조색 이런 구성을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 4대고 4대 조색이고 뭐 그렇게 말하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라고 말할 때 부딪힌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4대구 4대 조색이라고 구성 상태가 알려진 색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수라고 말하는가?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상이라고 말하는가? 함께한다 또는 상한다 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함께하는가?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함께한다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행들이라고 말하는가? 지난 시간 우리 행에 대해서는 복수로 나타낸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유위에서 형성한다 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유위에서 형성하는가? 색을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를 수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상을 상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행을 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식을 식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식이라 말하는가?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매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단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짜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일단 지금 읽어본 게 색수상행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을 그렇게 부릅니까? 라는 데 대한 경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게 단만원도 부부님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이게요 제가 정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라는 말은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에서도 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오해, 오류가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오온이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교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의대로 경전을 접근하지 않고 정의를 벗어나서 무언가 자기대로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경전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해석은 가능한지 몰라도 부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는 없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어쨌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해 준 거, 부처님의 이런 정의, 이런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이것을 거기에 대한 나의 다른 어떤 해석을, 이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색이라고 하는 건 부딪힌다라고 해서 색이다 이랬는데 단만원도 부부님 그럼 부딪힌다라는 건 뭐길래 색이 뭐죠? 부딪힌다라고 설명되는 어떤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 부딪힌다. 어려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거 알아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수라는 게 경험한다 이랬거든요. 경험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이건 뭐 어찌 보면 좀 쉽죠. 우리가 그간 늘 말한 것이 그죠? 변보부님 제가 변보부님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해피 스님이 보는 자인 내 입장 안이 돼가지고 변보부님을 보이는 자인 색 인식의 객관으로 삼아가지고 햇빛스님이라는 내입처가 변보부님이라는 외입처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이 변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그와 동시에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난다, 수가 생겨난다 이럴 때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인식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일이 1차고 이어가지고 외입처 때문에 나에게 행복이 경험되는지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이렇게 외입처를 경험하는 일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거죠. 그래서 인식을 하면 알고 경험한다. 요럴 때 아는 것은 식이 생겨나는 거고 경험한다라는 것을 수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경험한다라는 말로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수상행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어가지고 경전이 말하는 이러한 정의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해석해보는 작업이 오늘 수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어가지고 이제 경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줘요. 그러니까 삼켜버린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치온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박부부님, 여기서 그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얘기 말고. 사선정? 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진 않죠. 저거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제4선의 토대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실직연해가지고 염호해서 사띠토대. 사띠가 완성되면 그 위에서 육신통이, 그 육신통을 말하면 숙명통이라는 거고, 삼명이라고 말하면 숙주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전생을 보는 알을 성취한 사람, 숙명통을 성취한 사람, 숙주명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런 숙명통, 숙주명을 성취한 그 높은 수행자가 전생을 기억한다. 나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고 직접 그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데, 그게 뭐 전생에 이러이러함을 내가 뭐 가서 직접 눈앞에 마치 그저 동영상 보듯이 본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오치온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한 기억으로 있든가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색에 대한 기억들이 쌓여 있거나 수상행식의 기억들이, 그 과정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 그거를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쌓여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아내 본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요,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모두 오치온이나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비구들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이럴 때 이 색은 몸을 말하는 거겠죠? 라고 기억되고 있는 색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수를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되고 있는 수를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상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되고 있는 상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행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되고 있는 행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식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되고 있는 식을 그는 기억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지난주 잠깐 보여드렸던 거지만 오온 또는 식과 명색의 시각적 이해, 뭐 이런 그림도 한번 봤잖아요. 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그림에서도 보면 결국은 색, 수, 상, 행식 5가지라는 것이 어떻게 삶의 과정에 누적되어 있는지, 누적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경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각각에서 경전이 말하는 그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색입니다. 색, 루파. 물질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근데 이게 팔리어로는 루파 이렇게 쓰는 말이죠.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에서 부딪힌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루파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루파띠. 자, 루파띠는 성가시게하고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노버브님, 우리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떠한 경전의 표현이 다른 경전들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제 요게 말하자면 경전의 용례를 분석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빨리어라는 이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쓰였다라고 할 때 이거를, 물론 뭐 우리가 빨리어 사전이 있으니까 사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지만 참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영어도 사실 영어 사전 가지고 번역해 가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어 경전도 역시 그래요. 경전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궁금한 이 용어 또는 이 문장, 구절이 어떤 경전들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면 다 동일한 용례를 보여주는 다른 경전들을 복합적으로 찾아보면 그 복합된 용례 가운데에서 이 단어, 이 구절은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용례 가운데서 이 문장에서는 이 용어는, 이 구문은 이런 의미로 적용해야겠다. 요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루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딪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용례를 확인해가지고 이 단어를 해석해보자 이랬는데 만약에 경전 안에 루파티라는 단어가 뭐 몇백 번 나온다 이러면 이 참 좀 곤란해요. 그 몇백 개의 경전을 다 봐야지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새 제가 요새 눈이 터졌어요. 요 일주일째 약을 넣고 있는데, 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이 완전히 빨개진 거야.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내가 10년은 더 눈을 써야 될 텐데 최소한 이러면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뭐 누구나 터지는 거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요새 제가 이렇게 눈이 터진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교재의 후반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우리 삶의 내적 과정, 가래와 자기화가 되는 이 내적인 과정의 영역에서 탐진치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탐진치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이게 진짜 수백 개야. 지금 이게 한 두 달 가까이를 지금 이 탐진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탐진치는 어찌 보면 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그런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2용기가 삶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거다라고 알고 있고, 12용기 특강을 하자, 12용기 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가 그거 하자는 건데,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요? 탐진치에서 시작되고 탐진치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특강을 위해서, 이 책을 위해서 절반의 시간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여간 무지하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눈이 빨개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탐진치를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하고 별개로, 만약에 루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경전에서 수백은 고사하고 수십 번만 나온다 해도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루파티가 사부니카야 전체에서 딱
3번 나타나. 다행이죠. 3번 나타나니까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죠. 그 3번의 용례를 지금 이 교재에 다 담아놨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용례를 통한 공부, 이때 이 루파띠, 부딪힌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데는 3개의 경전만 가지고도 사실은 찾아지는 거죠. 자, 그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루파띠는 성가시게하고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용례가 마츠마니카야 105번 수나카타 경은 가래는 화살이라고 사문에 의해 말해졌다. 무명의 독과 결점은 욕탐과 진해를 수단으로 성가시게 한다. 요 성가시게 한다 밑줄 쳤는데 그 위에 보면 루파띠라고 나와 있죠. 나에게 그 가래의 화살은 버려졌다. 무명의 독과 결점은 제거되었다. 나는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다는 뜻입니다. 가래와 함께 삶의 근본 문제인 무명은 이렇게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욕탐과 진애로 자라나서 삶을 성가시게 합니다. 열반으로 기울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루파띠를 성가시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무명과 가래, 특히 무명의 독과 결점 이런 거 없으면 또 무명의 독과 결점이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욕탐과 진해라는 수단으로 되어가지고 루파띠 한다라고 하는 요 루파띠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무명과 가래 없는 삶,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된 삶 이거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볼 때 그렇구나. 무명의 독과 결점은 욕탐과 진해를 수단으로 나의 삶을 성가시게 하는구나. 열반으로 기울지 못하게 중요한 표현 방해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루파띠의 말이 이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수나카타경에서는 루파띠라는 단어가 일단은 성가시게 한다, 방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한 수타니빠따의 까마숙당 소유적 사유의 경은 소유적 사유를 원하는 자에게 만약 그것이 성취되면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은 아니고 을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원하는 자, 열의가 생겨난 자에게 그 소유의 삶이 쇠퇴하면 마치 화살에 맞은 것처럼 그는 괴로워한다. 는 뜻입니다. 루파띠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니 자, 소유적 사유를 원하는 자에게 이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이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대상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내 거요? 요런 삶이 이제 욕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 거요? 내 거 할 거요? 요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것이 성취된다. 성취된다는 건 뭐예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를 내가 얻은 거죠.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자 되려고 했거든? 나 부자 됐어. 뭐 이런 거겠죠. 물질적인 거니까. 이렇게 성취되면 그 사람은 어떠냐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어요. 나는 기뻐요.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원하는 자, 열의가 생겨난 자에게 그 소유의 삶이 쇠퇴하면 쇠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다. 갈수록 얻는 것이 더 줄어든다. 요런 것이 쇠퇴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화살에 맞은 것처럼 루파띠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때 루파띠의 의미는 뭐예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기뻐하는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갈수록 더 얻는 양이 줄어드는 이런 사람은 기뻐하는 반대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수나카타경에서는 루파띠라는 단어를 뭐 방해되는 거, 성가신 거 이렇게
쓰였다면 이제 수타니빠따에서 루파띠는 기뻐하는 거에 반대말에서 괴로워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우리가 쓰는 방법이 다른 건데, 아니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성가시게 굴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 그래서 나는 괴로워. 이게 다 연결되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해가지고 우리말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루파띠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성가시다, 방해한다, 그래서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용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 나와요? 삼켜버린 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켜버린 경까지 보면 세 개의 경의 용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이 루파띠의 모든 용례입니다. 그런데 무명 또는 소유적 사유 같은 물질, 색 아닌 것들에게 적용된 의미를 물질에 적용하려면 물질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명이다, 뭐 욕탐이다, 진해다 이런 것 때문에 성가시다, 방해된다, 또는 기쁘다, 괴로워한다 이런 부분은 물질에 직접 적용되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삼켜버린 경우에서 색이 무엇냐를 정의하는 이거는 색이라는 물질 자체의 특성을 말하는 거니까 물질 아닌 것에 적용되는 어떤 의미를 물질에 적용할 때 그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물질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앞에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인데 공과에 연결된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4대는 지수화풍, 물질적 요소고 4대 조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야? 거기에 공간이 함께 해가지고 공간이라는 개념은 뭐죠?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 없는 자리를 공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공이 함께 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어떤 물질이 규정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색은 공간 아닌 것, 즉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소인 4대도 공과 함께 규정된 것으로의 4대 조색도 모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안과 밖을 공간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조색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색의 성질을 정의하는 루파띠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색을 말하면서 루파띠를 썼는데 루파띠라는 게 다른 경전들에서 용례를 보니까 이게 무언가 방해된다, 성가시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게 지금 물질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질이 무엇길래 루파띠 할까? 아, 물질은 공간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거 아닌 거, 비어있지 않은 어떤 거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비어있으면 자유로운데 그죠? 비어있는 하늘은 비행기도 날아다니잖아요. 비어있으면 자유로운데 거기에 무언가가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을 지금 물질이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러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아니 물질이라는 어떤 게 없으면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조금 고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로 된 것의 더 윗부분을 공간을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 고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물질로 된 히말라야 산의 중턱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지 뭐. 그죠? 물질하고 물질 아닌 거의 차이가 뭐예요? 비어있느냐 비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비어있지 않은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그게 있으면 부딪히는 거지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방해된다, 성가시다, 그래서 괴롭다. 부딪힘이 있을 때 방해되고, 부딪힘이 있으니까 성가시고, 부딪힐 때 자유롭지 못한 괴로움이다. 다 연결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색, 루파티이기 때문에 색이다 라고 말할 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인 색은 바로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두 개의 경전에서 말하는 방해된다, 성가시다, 괴롭다 이런 개념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루파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본 거죠. 자, 그 부분 다시 읽어보면 그렇다면 색은 공간 아닌 것, 즉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소인 사대도 공과 함께 규정된 것으로의 사대 조색도 모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안과 밖을 공간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의 성질을 정의하는 루파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공간으로 접근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성가시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해서 루파티티코 비카베 따스마 루판티 우짜띠를 비구들이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여간 루파티라는 이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용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 때 이거는 공간 가운데에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방해하고 성가시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그렇게 이제 일단 색에 대한 루파티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색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 외다나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자, 요거는 시작하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변보부님을 인식하는 이런 과정으로 인식하면 하여간 알고 경험한다. 이거죠. 촉이라는 제2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삶의 과정, 요거를 명이라고 한 거죠. 외다야띠 또는 외대띠는 경험하다입니다. 전술한 바 안 내지 의와 생 내지 법을 조건으로 안식 내지 의식이 있고 이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와 같이 육내입처는 식으로 대상을 알고 이어지는 촉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식작용을 단순히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알면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의 출산된 시기, 촉의 과정을 통해 대상을 경험하는 것까지를 인식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은 두 개의 결과를 낳는데 식, 아는 마음과 수, 경험입니다. 자, 요거 간단히 보면 수 하면 이제 경험이고 빨리어로 외다나인데 이것이 왜 외다나일까? 라고 하니까 외다야띠 또는 외대띠 이건 그냥 참고로 말하자면
원래 이제 빨리어에서는 이제 이런 야 같은 형태가 들어가면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조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면 경험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와는 또 상관없이 원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외다약띠는 수동태가 아니고 동사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외대띠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은 단어로 그냥 경험하다, 느끼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외다약띠 또는 외대띠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니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거죠.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이게 위자나띠 안이비 설신의가 색성향 미척법을 무명의 요소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욕탐이죠. 참다라가 욕탐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면 여기서 식이 생긴다. 식도 안식 내지 의식으로 생긴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촉이라고 한다. 그러면 촉하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게 우리 삶의 이야기의 기본이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 계속 요거 가장 많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변보부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게 이게 감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각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뭐라 하냐 하면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인식한다라는 게 보아서 잘 분별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이비 설신의라는 것은 인식의 주관인 거죠. 이건 보는 자, 듣는 자 이런 의미죠. 그럴 때의 색성향 미촉법은 인식의 객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주관, 즉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때 무명의 요소 또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식이 생긴다. 보통 경우에서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해피스님이 보는 자가 돼가지고 노버부님이라는 보이는 자를 보았죠. 그러면 보구는 노버부님이네. 변보부님도 아니고 김보부님도 아니고 노버부님이야.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 요거를 인식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보는 자인 해피스님이 보이는 자인 노버부님을 보구는 노버부님이다라고 아는 요거는 보는 자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보는 자가 보아서 결과로 생겨난 거죠. 노버부님이요라는 알미. 그렇게 대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요거를 원래는 요게 알미죠. 아는 거니까. 알미인데 부처님은 요 자리에다가 노버부님이라고 알았다라는 요게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알미라는 몸통을 가지는 거지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다. 라고 해서 재밌어요. 제가 방금 이제 알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거는 원어가 냐나라고 써요. 이게 알미야.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알지자, 지가 되죠. 근데 여기 안식이라고 할 때 요거는 보고 분명히 노버부님이라고 아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눈에
알미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요거를 경전은 식이다. 윈냐나라고 다른 말을 써요. 윈냐나라고 해서 이거를 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식이라고 불리우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식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중에 식이라는 마음이 해피스님이 노버부님을 보고 노버부님이다라고 아는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단지, 그러니까 단순한 알미 아니고 이 알물 몸통으로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했죠. 여기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이 고정된 삶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한순간을 살고는 쌓여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그 출발이 되죠. 요거 약간 놓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식이 생긴다라는 요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대상을 알았다라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늘 말하는 거지만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보는 자하고 보이는 자하고 보이는 자를 인식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의 식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세 가지가 함께 있다, 만난다, 동시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래요. 제가 이제 노버부님이 저를 보는 거로 해보죠. 노버부님이 저를 보았어요. 보니까 해피스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노버부님 생각 어떠실까요? 노버부님이 해피스님이라고 알은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내가 조금 전에 본 것을 지금 알았어. 요렇게 과거에 대한 알일까요?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이 해피스님이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죠? 사실 이건 뭐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이렇게 경전을 표현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삼사화합 촉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늘 뭐 불교를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같은 맥락이지만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면 인식하는 그 상황과 인식된 결과가 동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는 자인 나하고 보이는 자인 너하고 너를 아는 것으로의 생겨난 마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요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삼사화합 요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그 보이는 자를 아는 것 세 가지는 동시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전은 이런 촉을 통해서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수는 무엇냐 라고 하니 락, 고, 불고불락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라는 느낌이라는 것으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된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그냥 어디에 뭐 있는 거가 아니고 즐거운 느낌을 내가 지금 경험한다는 거예요. 노버부님 어떠셔요? 지금 노버부님이 해피스님 보아가지고 해피스님인 줄 아셨죠? 해피스님 보고 나서 뭐 저런 중에 있어? 하고는 좀 불쾌한 기분이 일어나나요? 그거 안 있나네?
만약에 법운님이 저를 보고 뭐 저런 중이 있어? 하고 불편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아주 다행스럽게 해피 스님을 보았더니 우리 해피 스님 보니까 좋다 라고 어떤 즐거운 느낌이 법운님 안에서 생겨난다면 그것을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인식을 적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하면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작용은 왜냐하면 이게 동시니까 동시이기 때문에 본 대상을 안다라는 것과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 그리고 나는 본 그것을 원인으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 라고 대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인식작용은 대상을 알고 대상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동시적인 결과를 만든다. 요 개념이거든요. 요게 뭐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 되는데 뭐 어찌 보면 또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우리 삶이 그런 건데 그거를 상세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목적 의식 때문에 이걸 상세히 분석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어려울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삶을 한번 이해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김부부님 댁에 가셨다가 혹시라도 각간 양반이 뭐 어찌 하는 것 때문에 저게 내 남편은 맞는데 왜 너를 보고 내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냐?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이거를 그런 어떤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이런 과정을 모르면 저 나쁜 놈 하고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때요? 내 안에서 내가 어쨌든 따지고 보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내 남편을 보고 왜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 경험됐을까? 요거 바꿔야지. 요 일어나는 과정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응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버럭 화내고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난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다란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근데 부처님은 하여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가 대상을 보면 대상을 알고 동시에 대상을 경험한다. 그 경험이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요렇게 삶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김법부님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시기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부처님이 말해줬다. 이거 우리가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런 인식작용은 아는 일과 동시에 경험하는 데까지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의 인식 과정에서는 알고 경험하는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삶의 한 절반은 이해한 거라고 말해도 되죠.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 교재 뒤편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삶의 몸통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몸통인 거야. 촉이 삶의 몸통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촉이 수상행을 수상행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몸통이라고 말해도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뒤에 일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근데 중생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는 저쪽이 무명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이라고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무명적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고, 어쨌든 지금 요 수, 경험한다고 해서 수 이랬는데, 경험한다. 원어로는 외다야띠 또는 외대띠를 쓰는데, 경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는 자인 내가 보이는 대상을 인식하면 알고 경험하게 된다. 아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새로운 삶이 진행되는 거고, 그때 바로 내가 인식한 그 대상을 즐거운지 괴로운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지 이런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수가 정의된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 식, 아는 마음은 지금 삶의 주체를 낳는 것이고 2. 수, 경험은 삶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적 측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아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삶의 아주 그 높은 수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거기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거기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수는 질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삶의 과정은 수로 귀결됩니다. 이제 뿌리경이라는 경전 뒤에 참고하면 이렇게 그 뿌리경에서는 이제 삶의 여러 단계를 말하면서 모든 법들은 수로 모인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러한 삶의 과정 때문에 내가 괴로울 거요, 행복할 거요, 여기로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한 어떻게 말하나요? 삶은 결국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인데 괴로움의 경험과 행복의 경험입니다. 아누라다경 했는데 우리 법에서 참 자주 쓰는 말이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 그때 고의 조건과 고멸의 조건을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된다. 이 얘기 제가 자주 하는 거죠. 바로 고와 부처님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저런 엉뚱한 거 관심 없고 오직 우리들의 삶이 괴로운 삶일 것이냐 행복한 삶일 것이냐, 나는 오직 그대들이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오직 나의 가르침은 고멸을 위한 가르침이다. 나는 오직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아누라다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말하는, 그래서 수로 귀결되는 그 가운데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렇게 아누라다경이 말하는 거죠. 이때 괴로움은 느낌이고, 괴로운 느낌이고 행복은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는 느낌의 경험입니다. 경은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삶에서 경험되는 느낌을 2가지로도, 3가지로도, 5가지로도, 6가지로도, 18가지로도, 36가지로도, 108가지로도 설명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개발되지 않은 느낌, 사미상 웨다나와 수행을 통해 개발되는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의로의 분류도 있고, 결국은 불만족, 고로 귀결되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느낌과 완전한 고멸의 시련으로의 해탈락, 위무티 스카 또는 열반의 즐거움, 수카미당 아우소 니빠낭 띠 도반이요 이것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요거요. 우리 교재가 이제 순서를 갖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온에 대한 오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그 가운데 수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12연기의 한 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을 이루잖아요. 교재 24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여기는 이게 이제 삶이라는 주제로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면 2가지로도 3가지로도 5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108가지 이렇게 다양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느낌들이 우리가 뭐 숫자로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2가지 느낌은 무엇인지, 3가지 느낌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요 자리에서 다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뭐 개발된 느낌, 개발되지 않은 느낌 이런 부분 다 설명하고 있고 이 수에 대한 마지막에 가면 자 256쪽까지 갑니다. 256. 2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이 행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걸 그려놓고 행 위에서는 고의 영역 표현했고 열반까지를 포함한 아래쪽에서는 락의 영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우리가 본 것 중에 고로 기결되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느낌과 완전한 고멸의 시련으로의 해탈락 또는 열반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변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명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중생들이 경험하는 건 사실은 따지면 다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 무명촉이 수행을 통해서 명촉으로 바뀌면 그죠? 명촉으로 바뀌면 우리가 수가 소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상태를 느낌으로 표현하죠. 그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제 요 그림인 거예요. 요 그림에서 보면 위에가 열반이 빠진 열반 하나가 빠진 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재행무상 재범부화 이렇게 말할 때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열반이 제외된 존재하는 것들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생의 영역, 유의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것은 다 괴로움의 영역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괴롭지 않은 만큼이 함께하느냐 이래가지고 고와 고멸을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는 0.00001%라도 고가 함께하는 고의 영역이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만큼이든 고와 함께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열반이라는 요 한 가지 법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기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 제로고 행복 100%의 그런 즐거움. 그 자리가 상라가정하고는 또 좀 다르고. 예, 그건 뒤에 우리가 열반하지만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열반은 또 다르게 설명돼요. 근데 어쨌든 요 보면 느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것은 괴로움의 영역이고 행복의 영역은 그 괴로움의 영역 더하기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난 영역까지를 포함한 행복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앞에 경에서 그랬잖아요. 열반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거는 괴롭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가지고 오직 행복만으로 존재되는 상황. 요것이 열반이다. 라고 해서 따지면 괴로움의 영역보다 행복의 영역이 더 큰 거예요. 열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다 이제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좀 교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가 무엇냐? 경험한다라고 해서 수라한다 했는데 그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미 이제 우리 본 거죠. 이제 왜 수라고 해? 라고 말할 때 바로 알고 경험하는 인식의 두 가지 결과물 중에 두 번째 결과물인 경험, 그걸 말하는 게 수다 라고 확실히 정의가 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입니다. 상에 대해서는 그간 뭐 불교계에 워낙에 그 커다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건 뭐 좀 신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 상을 경향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빨리어로는 산냐, 고. 이 산냐, 왜 산냐, 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산자나띠라는 빨리어가 쓰이죠. 산자나띠. 자, 이때 산자나띠 요 단어는요, 여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좀 전에 이제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무명의 요소인 욕탕 이 3자 간의 위자나띠 해서 식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험하고 이럴 때 이 위자나띠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인식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빨리 어는 이런 표현을 해줘요. 자나띠라고 하는 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알다야. 요 알미라는 야나 요것의 동사형이고 요것의 명사형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나띠라는 말은 알다야. 근데 여기에 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접두어는 기본적으로 뭐 분리, 분별 이런 의미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잘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윗바사나 이렇게 말할 때 윗바사나 해체해서 보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애매해요. 윗바사나는 잘 보는 거야. 잘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잘 본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담만한도 보부님을 박보부님이라고 보면 잘못 보는 거잖아요. 담만한도 보부님은 담만한도 보부님이라고 보면 잘 보는 거고 박보부님은 박보부님이라고 보는 게 잘 보는 거잖아요. 요렇게 잘 보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공부하는 사람답게 잘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럴 때 담만한도 보부님을 담만한도 보부님이라고 보는 만큼도 잘 보는 거야. 그러나 진짜 잘 보는 거는 담만한도 보부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 담만한도 보부님의 현재 모습은 조건 지어진 거야.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의 한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조건들이 달라지면 담만한도 보부님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무상하다고 말한다고. 그죠? 그래서 담만한도 보부님을 그렇게 보는 것도 잘 보는 거지만 정말 깊은 의미로 잘 보는 거는 담만한도 보부님이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된 표현하자면 무상고 무아인 존재요 라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거 요거 잘 보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마지막 가가지고는 담만한도 보부님이라는 한 존재를 알고 그 일어남 사라짐을 꿰뚫어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내면에 자꾸 무언가 담만한도 보부님을 어떤 고정된 존재로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부수고 담만한도 보부님은 이렇게 무상한 존재야. 지금의 조건들이 이렇게 담만한도 보부님을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조건들이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남만한 도보부님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보는 데에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없어져. 이 과정, 이게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진짜 잘 보는 거의 완성이라고. 그 마지막 번뇌를 부수는, 자꾸 상나과정이라고 잘못 보려는 경향을 부수는 요 과정이 윗바사나라고. 이럴 때 이 윗바사나가 해체해서 보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애매하죠. 이건 그야말로 잘 보는 거야. 잘 보는데 어떻게 잘 본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저 적두사는 분리 분별 또는 잘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뭐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위자라띠 여기에서 위는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수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자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는 걸까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이 자리에 바로 아까 앞에서 그 말한 거지 뭐. 제가 노보부님을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변보부님도 아니고 김보부님도 아니고 노보부님이다라고 잘 분별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냥 뭐 내 앞에 무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노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알잖아. 그런 의미가 위자나띠라고 하는 인식의 개념이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위라고 하는 적두사가 붙어 있을 때 분별해서 알다라는 인식이라면 이제 산지하나띠 요거를 봐야 되죠. 상이란 무엇일까? 왜 상일까? 라고 할 때 여기에도 보니까 자나띠라고 하는 거는 알다죠. 같은 아는 거거든. 근데 요 앞에 산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뭐 요 사의 의미로 쓰는 건데 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사라는 발음도 말하고 그랬지 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한 가지로는 셀프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저기 칠불통계 말할 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이렇게 말할 때 예, 원래는 이제 자정기 심 이래야 되죠. 그때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해가지고 그때도 사라는 적두어가 쓰이는데 거기서는 스스로 심을 깨끗이 한다 해가지고 사라는 적두어가 거기서는 셀프 스스로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 사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뭐냐 하면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이제 여기 산자라띠 여기에서는 만약 왜 상일까 하는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래 되면 이건 좀 곤란해져. 스스로 한다 그러면 아뜨만이 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의 의미가 아니라 with 함께 알다라는 의미의 적두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알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은 경향이에요. 산냐. 그런데 왜 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니 산자나띠 함께 알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라고 경전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함께 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함께 한다. 뭐 여기 이제 조금 좀 단순화 시키면 이제 우리가 공부가 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나가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자, 인식 주관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 대상을 보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느낌을 경험했거든요. 락고불고불라. 요랬을 때 이제 요 상태에서 삶은 아까 제가 이제 요게
경전이 말하는 삶의 몸통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이제 경전은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까지가 생기면 지금 대상을 보았다라는 한 상황이 완성된 거로 이게 삶의 골격을 이루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식과 수가 생겨나면 2단부터는 식하고 수하고 알아가지고 지금 삶을 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식은 어쨌든 마음이잖아. 마음이니까 자기 일을 한다고요. 자, 뭐 결론만 말하면 이 식은 다시 위자나띠를 해요. 경전에 보면 하여간 위자나띠가 두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난 수, 경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앞에 있는 인식작용은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인식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마음이 그 대상을 경험한 것으로의 수를 보았더니 좋다, 보았더니 싫다 이렇게 경험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분별하는 작업 과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이제 여기에 상이 참여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인식작용을 말하면 내가 너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이 말하는 거로 보면 내가 너를 보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보는 자가 하나 있죠. 욕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 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이제 노부부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부부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노부부님을 보아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노부부님을 달리 봐. 자기들대로의 눈을 가지고 달리 봐. 그리고 달리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각각 다르게 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욕탐이라고 하는 거, 뭐 그냥 근원적으로 말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거, 이게 쫓아와가지고 탐이 강한 사람은 노부부님을 보고는 노부부님한테서 뭐 좀 좋은 게 없을까? 가방이 되게 좋아 보이네? 어떻게 저걸 좀 내꺼 할까? 이렇게 볼 거라고요. 탐이 적은 사람은 노부부님한테 어떻게 내가 좀 거들어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렇게 볼 거라고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라는 게 함께 본다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인식 주관은 둘이다. 하나는 내입처고 하나는 욕탐이다. 이런 공동의 주관이란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어쨌든 노부부님이라는 대상을 본다라고 하면 대상은 하나야, 노부부님. 근데 노부부님을 볼 때에 보는 자는 분명히 내가 보는데, 나의 눈이 보는데 요거 말고 나의 내면에서 쫓아오는 욕탐이라는 것이, 탐진치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보는 자가 돼가지고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내입처가 보고 욕탐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공동의 주관이에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뒤에 상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요런 하나의 대상을 놓고 공동의 두 주관이 본다, 인식한다라는 요게 이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하나의 객관을 놓고 기본적으로 식이 보잖아. 식이 보는 자예요. 위자나띠를 해요. 근데 거기에 공동의 주관으로 나도 같이 봅시다 라고 보는 일에 끼어드는 자가 있다고.
보는 일에 간섭해요. 참견해요.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하는 제2의 보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같이 보는 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삶의 메커니즘의 발견에 가장 극적 장면은 여기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상이 함께 보는 자, 공동의 주관,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까도 제가 경전이 정의하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만약에 이 상을 경전이 정의하면서 이 상은 위자나티 하기 때문에 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경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함께 알기 때문에 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잖아. 그죠?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설명 위에서 보면 상이라는 거 왜 상이야? 함께 하니까. 시기, 수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일을 하니까 상이라고 한다. 상자나띠. 이렇게 경전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참 이유죠.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경전이 말하는 의미를 쏙쏙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런 의미 때문에 상은 경향인데 이 경향이라는 것이 내면의 인식작용에서 공동의 주관, 함께 아는 자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 경향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나가정의 경향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상은 말하자면 행해작용한 업, 습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그거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다음으로 진행되면 이어서 우리가 행을 볼 거지만 이 상도 오온의 하나니까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겨나서 쌓이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말할 때 요 다음에 이제 상 다음에는 우리가 색, 수, 상을 했으니까 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에 의해 가지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말을 경전이 해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병거부님 말씀이 타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이게 행위거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거든. 그러니까 이 상이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 업에서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업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라고? 상이 참여해서 아까도 우리가 삶의 질 얘기를 했지만 이 상이 상나가정이라든가 욕탐, 색탐, 부색탐 이러는 그 경향이 아주 낮은 수준의 경향을 갖고 있으면 그런 낮은 수준의 경향이 작용해가지고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아주 낮은 수준의 업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낮은 수준의 상이 잠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사티 해가지고 좀 전처럼 잘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경향을 어떻게 좀 좋은 경향이 질 높은 경향이 삶에 작용하도록 시도해보자. 이래가지고 경전이 다 말해줘요. 수행이 그런 거고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내 안에서 좀 높은 수준의 경향이 선택되어 올라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을 짓게 만들어주면 그 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 질 높은 상이 잠재하잖아. 그러면 질 높은 상이 잠재해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삶이 향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은 삶의 질과 관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렇게 함께 한다는 이 말 뜻을 저는 이때까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안다.
이래 이해를 해봤는데 오늘 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이 식과 같이 인식을 한다로 스님은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차이가 사실 이제 그 개념이란 이게 이제 철학 용어가 함께 같은 그 끼리를 모아가지고 만약 뭐 책상에 이렇게 해도 나무 책상, 철 책상, 프라스틱 책상 다 있는데 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 책상에 한다고. 그럼 이 경에서도 그게 이제 그거는 파란색을 인식한다. 빨간색을 파란색도 아니야.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네. 저도 사실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분의 그 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을 이해하느라고 노력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읽어봤지만 식은 뭐 단맛, 쓴맛 이렇게 표현하죠. 네. 단맛, 쓴맛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설과 미의 관계예요. 네이처와 웨이처의 관계거든. 네. 근데 상이 함께 한다면서 파란색으로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말하죠. 네. 이건 요즘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 안경에다가 안경 없이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이제 보는 거야, 식이 보는 거야, 지금 요 상태가. 근데 안경을 쓴다라고 하면 안경과 함께 보죠. 근데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옛날에는 색깔 넣었잖아요.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싹 넣고 보면 보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파란색이 함께 보죠. 이때는 변보부님도 파랗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변보부님 원래 상태에다가 파랑이 얹어져서 보잖아. 노란색을 넣으면 노란색 안경을 끼면 변보부님을 보되 변보부님에다가 노란색을 얹어서 본다고. 그럼 거기서 파란색, 노란색이 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파란 경향으로 본다, 노란 경향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엔 어떤 상이 있을까라고 하면 상락아정의 상도 있고 무상고무와 부정의 상도 있고 그 이야기는요. 네. 경전 이 교재 263쪽에 가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263쪽 가보면 그 중간에 상해서 이제 상세한 정의가 나오는 거.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도 나오고 쭉 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268페이지 가보시면 268 우리가 지난주에도 번뇌가 상입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번뇌가 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요 공에 대한 자근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번뇌가 상입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말한 이 교재의 후반부 작업에서 이게 좀 훨씬 더 보강이 되고 탐진치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좀 상세히 설명이 될 건데 일단은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올게요. 76쪽. 자, 어쨌든 이제 상에 대해서 안경 쓰는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이제 참고하고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삼자나트에서 이게 사라는 접두어가 with여서 함께한다라는 요거는 이제 됐죠. 자, 교재 읽어볼게요. 상, 함께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촉이라는 제2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서 산자나띠는 함께한다 입니다. 뒤에 설명할 주제이지만 식, 윈야나는 인식하다로 설명됩니다.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 설명된 거죠. 그런데 식은 혼자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요 자리에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또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할 때도 혼자 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삶의 과정에 진행되는 두 번의 인식 과정에서 한 번은 욕탐, 즉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과 함께 인식하고 한 번은 상, 즉 삶의 과정에서 잠재한 경향과 함께 인식합니다. 인식작용이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공동주관의 동시작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삶의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 충분히 설명된 거죠. 사실은 제가 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제가 요 표현 썼거든요. 인식작용이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공동주관의 동시작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삶의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꿔보니 우리 이거 참 올 봄쯤인가요? 약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정리를 한 거죠. 그동안 계속 뭐 이런 메커니즘의 순환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이런 표현까지를 못 해냈다가 올 봄쯤에 와서 단만으로 보면 올 봄쯤 되죠? 이 표현 쓴 거? 그때 비로소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1차 인식, 2차 인식, 공히 해서 공동의 인식 주관. 요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뭐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1차 인식에서는 욕탐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고 2차 인식에서는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생물처럼 어떻게 느낌 없이 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감정도 개입이 되고 삶의 질적 차이를 가지고 인식하게 되는 이 부분이 설명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뒤에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산자나띠는 위자나띠와 구분됩니다. 위자나띠가 분별해서 알다, 위자나띠인데 비해 산자나띠는 함께 알다, 사자나띠입니다. 출산된 시기, 수를 인식하는 두 번째 인식 과정에 삶의 과정에서 잠재한 경향이 참여함으로써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 진행되어 자기화된 마음으로의 가래를 만듭니다. 어떤 경향이 삶의 과정에서 잠재하고 어떤 경향이 지금 삶의 식과 함께하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자기화의 강도와 가래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든가 뭐 자기화의 강도, 가래의 질 이런 부분은 오늘 설명하지 않았죠.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나? 어떤 안경을 쓰고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느낌을 관찰할 것인가? 라는 요 함께하는 것으로의 상, 요 개념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 정말 삶의 이해에 있어서 그야말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자리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도 표면의식 얘기를 하고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도 사실은 보아서 아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 이게 사실은 안식 내지 의식이죠. 육식이죠. 그 밑에 무언가 마음이라는 형태로 잠재되어 있는 거,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식이 사실은 뭐 전후식, 제6식하고 말라식, 아래식을 말하면서 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체화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식은 오직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이야기는 식으로 쓰지 않고 상에다가 그 의미를 둔다고. 그래서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용돼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자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로, 이런 상이라고 하는 나의 내면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간 부처님은 마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란 개념은 없어요. 마음의 운영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심층적인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 이거는 어떤 것이든 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상이 그 일을 한다. 상이라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요 개념으로 말하거든요. 말라식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유사해 보이죠. 근데 어쨌든 니카야는 6가지 식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공부하겠지만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서 보면 부처님은 식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 이 조건관계에 의한 발생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6가지 식 말고 다른 식은 없어요. 부처님에 의하면. 이런 부분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바로 상이 작용하는 안경 쓰는 것으로 그 경향의 참여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삶이 보인다. 프로이드도 유식도 그 부분을 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삶의 본질적 영역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상은 번뇌 또는 잠재 성향과 같은 것인데 중생으로의 삶을 특징 짓는 근본 요소입니다. 요거 방금 267페이지의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번뇌의 부숨, 누진이나 잠재 성향의 뿌리 뽑음으로 정의되는데 중생의 속성을 가지고 잠재된 병든 상의 치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은 번뇌를 부수고 잠재 성향을 뿌리 뽑음에 의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 제어되어 자기화가 해소되고 가래가 부수어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해서 사마타와 미빠사나의 영역이 됐는데 요 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오온 중에 색수 상 3가지를 지금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과 식 2가지가 남는데 요 상에서 행으로 연결되는 요 자리를 경전은 닦아 경전은 닦아라는 용어를 가지고 상이 행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과정 요거를 설명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름을 붙였냐 하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기막힌 발견이지 뭐. 근데 이건 진짜 기막힌 거예요. 이런 그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는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생겨나서 생겨난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될까? 또는 자기화될까?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 표현을 했지만요. 마음이 생겨난 이후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을 사념처라고 불러요.
이거는 물론 이 가래, 그러니까 이 닦아 받게 과정, 이 다 포함해서 그 4년초 수행의 끝에 오면 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이 생겨난 이후 이야기를 해결하는 수행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이렇게 4년초의 완성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깨달음. 요 자리를 이제 또 보통 경은 요기를 염오라고 말하고, 요 사마타 요거를 이탐이라고 말하고, 윗바사나 요거를 소멸이라고 말해요. 염오 이탐 소멸해가지고 해탈하는 요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 불교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곳에 그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따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뭐 우리가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문헌적으로는 1600년 전에 붓다고사 스님이 마치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심이 생겨난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한 교리를 심의 자격이다라고 180도 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때로부터 1600년 동안 이 따까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서 감추어져 버렸죠. 4년초의 완성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이 제자리를 잃은 거야. 염오이탐 소멸에 의해서 해탈하자라고 하는데 염오이탐 소멸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 여기,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요렇게 상이 참여하고 가래 또는 자기화되면 이 이후에 행이 진행되는데 상으로부터 행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상도 해석할 수 없고 행도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왜 이게 어려워졌습니까? 상과 행이 연결되는 이 중간 과정을 잃어버렸으니까 풀어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이어가지고 따까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행이라는 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상이 작용해서 가래가 된 이후에 행이 진행되는데 그때 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라는 곳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면 탐신치가 함께하는 자리가 돼서 유위적인 삶이다. 유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것이 오온의 행위다.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게 수행이, 제가 계속 그 말하잖아요. 시중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하는데 그 사마타 윗바사나가 경전이 말하는 따까 안에서의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이 본래적 의미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누가 말하고 있냐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결국은 이 따까라고 하는 우리 삶의 내면의 이야기, 그 내면의 공간을 잃어버린 1600년의 시간 동안 불교는 사실은 부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초기 불교가 대승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이 부분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우리가 하는 공부가 붓다고사 스님 이전, 붓다고사 스님이 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600년 이전, 붓다고사 스님 이전으로 불교를 이미 우리가 되돌렸다. 이제 나머지 1000년만 더 되돌리면
된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색이 루파티의 의미를 부딪히다라고 찾아낸 것도 사실은 경전 세계를 묶어가지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죠. 요거 잘 찾아냈고, 수가 알고 경험하는 인식의 두 결과물로서의 경험하다는 의미 충분히 설명됐고, 상이 문자적으로 함께 알다라는 건데 이게 안경 쓰는 겁니다. 안경에 어떤 색깔칠하는 걸까요? 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여기까지 오늘 일을 잘 했는데 시간이 그 이상은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상은 상 자체만을 말해가지고는 의미가 절반밖에 안 되죠. 이 상이 따까이 과정에 어떻게 따까이 과정을 거쳐서 행으로 연결되는지 요거는 상과 행이 함께 공부돼야 되는 거죠. 상과 행이 연결되어서 오온을 설명하는 따까이에 관한 이야기 요런 부분은 다음 주 수업에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온 중에 오늘은 색과 수는 완성했고 상의 절반 했고 다음 주에는 상의 절반과 행식을 통해서 오온에 대한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이 좀 어려운 주제라 질문이 어려울까요? 선생님 지금 심으로 보이는데 저 심을 찢다.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죠. 요거는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요 앞에 요 딱가가 진행되는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요거 출산된 시기 수를 인식하는 자리에 상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기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인식하면 여기서 무명과 탐 또는 진이 생겨나요. 이럴 때 이 심은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찢다 상하라. 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면 뭐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기 상과 수에 의해서 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쓰는 표현 시기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경에서 이야기하는 식주정장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시기 증장한다라는 개념은 여기보다는 요게 이제 행을 지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식이 머문다라는 게 요렇게 지내온 식이 중생 세상에 머문다. 요께 새끼 무새끼. 식이 머문다 가는 거는 딱가가 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머물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번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은 행이 식을 머물게 해요. 그럼 그 머문 식이 이 과거에 쌓여 있는 식한테 더해지는 게 식의 증장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너무 어렵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12연기가 풀리는 거라. 물론 풀리는데 12연기가 사실은 그 과정 설명하는 거예요. 12연기가 이론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게 하는데 우선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럼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행이 온전하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는 걸 따라가지고 수행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올바른 수행을 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그럼 그걸 모르고는 못 가는 거예요.